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자이언츠행을 취소하고 매치로 가기로 한 코레아에게서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매치 역시 코레아의 의료 기록에서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에 12년 3억 1,500만 달러 계약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13년 3억 5천만 달러에 합의했다가 계약 완료를 미룬 이유가 8년 전에 받은 다리 수술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지에서도 논란이 컸던 자이언츠는 비난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저도 자이디에게 미안하게 됐습니다. 매츠는 자이언츠와 달리 코레아를 삼루수로 쓰겠다는 입장이지만 매츠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 역시 코레아의 다리입니다. 코레아는 지난해 FA 시장에서 최대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트레이드 루머스의 예상 역시 10년 3억 2천만 달러로 10년 3억 5백만 달러의 코리 시거보다 더 좋은 계약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10년 3억 2,5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시거를 비롯해 아래에 있는 선수들이 모두 예상보다 더 좋은 계약을 맺는 와중에도 혼자 계약하지 못한 코레아는 에이전트를 보라스로 교체했고 결국 미네소타와 매년 옵트아웃이 가능한 3년 계약을 맺습니다. 저는 지난해는 에이전트 문제가 있었지만 올해는 최고의 에이전트인 보라스와 함께 시작한 코레아가 올해도 트레이 터너, 젠더 보가츠보다 먼저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자 뭔가 이상한 카를로스 코레아 쟁탈전이라는 영상을 12월 10일에 올리게 됩니다. 메이저리그 FA 시장은 철저하게 상위 랭커부터 정리되는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저지를 놓친 자이언츠가 12월 14일 코레아와 계약을 발표하면서 마침내 코레아는 최대어의 대우를 제대로 받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이언츠가 코레아의 의료 기록을 다시 검토하던 중 8년 전 다리 수술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한다고 했고 이에 반발한 보라스가 매치라는 새로운 행선지를 구하게 됩니다. 코레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코레아와 보라스 입장에서는 자이언츠에게 씨름 관도라고 하고 매치로 갔던 선택을 한 번 더 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두 팀이나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설령 세 번째 팀을 찾더라도 계약 조건이 크게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코레아에게는 올 시즌을 함께 했으며 10년 2억 8,500만 달러를 제시했던 미네소타 트윈스가 있지만 미네소타의 제안이 지금도 유효할지는 의문입니다. 두 팀이나 난색을 표한 부분을 무시하고 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네소타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두 번이나 계약이 틀어진 후 결국 원소속팀으로 돌아오는 코레아는 좀 뻘쭘하긴 하지만 미네소타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 들리는 소식으로는 미네소타는 여전히 코레아를 원하지만 자이언츠와 매츠가 문제 삼은 부분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코레아는 뭐가 문제인 걸까요? 2014년 마이너리그 시즌 도중 두꺼운 정강이뼈의 옆에 있는 얇은 종아리뼈가 부러진 코레아는 금속 플레이트를 넣어 고정하는 수술을 받습니다. 보통 그런 수술을 받으면 뼈가 붓고 나서 제거하는 수술을 다시 받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코레아는 제거 수술을 받지 않게 됩니다. 저는 2013년 월드 시리즈를 앞두고 자전거를 타다가 다쳐 팔꿈치 수술을 크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플레이트와 나사 등을 삽입했는데 제거하기 쉽지 않다는 말에 제거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무 이상도 느끼지 않고 있지만 같은 부위를 다시 다치게 되면 심각해질 수 있다는 말을 다른 곳에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야 조심하면서 살면 되지만 야구 선수인 코레아는 경기 중 다시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코레아는 지난 9월에 2루 슬라이딩을 하다가 상대 야수와 부딪혀 큰 충격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이언츠와 매치가 이 부분을 걸고 넘어진 거라면 코레아는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신경이 많이 쓰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레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코엔 구단주가 코레아 영입을 마지막 퍼즐로 생각했던 매치는 계약을 아예 취소하기보다는 계약 내용을 바꾸자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존 레키는 2010년 보스턴과
5년 8,25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팔꿈치에 이상이 발견됩니다. 이에 부상으로 한 시즌을 완전히 놓치게 될 경우 최저 연봉을 받고 한 시즌을 더 뛴다는 조항이 추가됩니다. 토미 존 수술을 받아 2012년을 완전히 거르게 된 레키는 2015년 최저 연봉 시즌이 실행됐고 그 사이 카디널스로 트레이드된 레키는 218이닝 13승 10패 2.77 승리 기여도 5.8을 기록하는 열정페이 시즌을 만들어냅니다. 시애틀 역시 펠릭스 에르난데스와 7년 1억 7,50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팔꿈치 관련 부상으로 뛰지 못하는 시즌이 발생하면 8년 차에는 100만 달러를 받는 시즌이 추가된다는데 합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상 가능성이 높은 부위에 옵션을 거는 계약은 투수들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에 매치와 코레아는 매치가 강하게 나갈 경우 계약 규모와 기간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합의를 하게 되거나 매치가 크게 양보할 경우 다리 부상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계약 내용이 달라지는 조항을 추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코레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선수인 만큼 잘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 연휴에 돌입한 메이저리그는 당분간 큰 계약 소식은 없을 전망인데요. 현역 300세이브 트리오 중 두 번째 계약 선수가 탄생했습니다. 391세이브의 켈리 젠슨이 보스턴과 2년 3,2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데 이어 394세이브로 현역 1위인 킴브럴이 필라델피아와 1년 1,00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반면 포스트 시즌에 앞서 팀이 훈련을 소집하자 로스터에 들어갔는지를 알려줘야 소집에 응하겠다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아롤디스 체프먼은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참고로 셋의 누적 연봉은 젠슨이 1억 5,100만 달러, 체프먼이 1억 3,300만 달러이고 킴브럴은 1억 2,300만 달러입니다. 재밌는 건 애틀란타 시절 킴브럴의 거위 포즈를 가장 앞장서서 놀린 게 필라델피아 팬들이라는 겁니다. 전에 빌리 와그너는 가장 어려운 원정구장으로 필라델피아 구장을 뽑으면서 관중석과 붙어있는 원정팀 불펜은 가뜩이나 시끄러운 데다 심지어 7살짜리까지 와서 욕을 하더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와그너를 휴스턴에서 데려온 2004년에 시티즌스 뱅크파크를 개장한 필라델피아는 홈팀 불펜을 아래에 놓아 관중석과 분리하고 원정팀 불펜을 그 위로 올려 원정팀 불펜 투수들이 몸을 풀면서 관중 스트레스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만든 바 있습니다. 셀안토니 도밍게스와 호세 알바라도가 가을에 좋은 활약을 한 필라델피아는 여전히 불펜에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완 매스트람에 이어 킴브럴을 영입한 필라델피아는 계속해서 도밍게스와 알바라도가 더블 스토퍼를 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킴브럴보다 세이브가 3개 적은 젠슨이 먼저 400세이브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라델피아는 1년 전에도 다저스에서 뛰었던 크네이블을 1년 1,000만 달러 계약으로 영입했지만 크네이블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날지 못하는 거위 킴브럴 영상에서 킴브럴의 위기는 구속의 위기이기 때문에 구속을 되찾아야 해결할 수 있으며 구속을 되찾지 못하면 제구가 좋아지거나 새로운 구종을 장착하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킴브럴과 젠슨이 도전하고 있는 400세이브 투수는 600세이브의 리베라와 호프먼, 478세이브의 리스미스와 케이로드, 존 프랑코, 빌리 와그너 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애리조나는 피츠버그에서 내야수 디에고 카스티오를 데려왔습니다. 이로써 피츠버그는 클레이 홈즈의 유산인 박효준과 카스티오를 모두 내보냈습니다. 현 시점에서 피츠버그 타선은 1번 크루스, 2번 레이놀즈, 3번 헤이즈, 4번 최지만, 5번 산타나, 6번 스윈스키, 7번 카스트로, 8번 칼 미첼, 9번 헤지스이고 배지와는 미겔 안두아, 코너조와 함께 벤치 멤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시고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